정정당당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국회 상황을 비롯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 관련 등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나흘째 순서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의료 공백 사태, 의정 갈등,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겠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네. 의정 갈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인사 문제, 예, 친일몰이와 관련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일본에서 장관회의 한중일 장관회의 중에 급거 귀국하고 2시 있을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들려지고 있고요. 예. 일본 갔다가 들어오는 걸로. 예, 바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원래 저녁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것을 일단은 귀국해서 네. 민주당이 워낙 지금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불출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관들이 되도록이면 국회에 참석해서 본인들의 입장들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의정 갈등의 경우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글쎄요. 과연 예. 추석 전에 될 것이냐 예.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지금까지 의료 개혁의 이슈를 가지고 예. 쭉 밀고 오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응급실에 대한 여러 가지 대란 문제, 예. 예,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또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아주 뜨겁게 아마 그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는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오늘 있을 나흘째 대정부 질문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뉴라이트 인사들을 뉴라이트, 여러 예. 명을 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랄지 또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한 아마 질의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의료 대란 관련해가지고는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경질해야 된다라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고 또 책임져야 된다 누군가는. 그래야만 이제 의사협회나 누군가도 논의 테이블에 올 수 있을 거다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장관 또 총리에 대해서 아마 대정부 질문이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2,000명 이렇게 주장하고 속도전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2,000명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사실 설명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준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러놓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 학교에서 수업은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된 교수진은 지금 꾸려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단지 추석 연휴의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 대책이 뭐냐라고 묻는 것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좀 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날은 좀 사실 조금 힘이 빠지거든요. 대정부 질문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때하고는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있을 대정부 질문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어제까지 쭉 그 사흘째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어제는 경제 분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금투세 문제, 25만 원 지원법, 그다음에 팀원 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책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 모습을 봤는데 금투세 문제 이게 상당히 지금 여당에서는 일찌감치 이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야당에서는 여전히 아직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24일에 공개 토론할 예정이라고 그러고 급기야 오늘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하고 이소영 의원하고 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 적절한 시기에 좀 매듭을 지어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예. 민주당이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당대표 선거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정책위 의장 진성준 의장과의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유예 내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단 시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좀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세제와 관련돼 있는 문제 때문에 또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뭐 앞으로도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유를 가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좀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것이 무슨 뭐 부자 감세 내지는 일부 1,400만의 주식 투자자들의 1%에 해당하는 14만 명에 해당된다. 자꾸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1,400만 모두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유출되게 되면 결국엔 시장이 계속 주가 폭락하고 이것은 다른 대만의 일본의 사례에도 다 그것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직접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수익이 확보되지 않는 이런 개미 투자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려를 표하고 강하게 본인들의 의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만큼은 좀 전향적으로 좀 조속히 결정을 내리고 예. 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제 조만간 좀 입장이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추석 지나서 24일 날 예. 토론회를 하니까 그때쯤에는 뭔가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걸 금투세를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부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죠. 여야가 이 법을 시행하기로 하고 만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몇 년간 유예하고 이제 시행 4달을 앞두고 다시 이 문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원점에서 논의하는 거는 사실은 모양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거는 저는 그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또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 대통령이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한데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실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보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사실 이걸 시행을 해도 크게 뭐 주식시장의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뭐 대주주나 그 큰손들은 소위 뭐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미 다 내고 있고 또 반면에 소액주주들은 뭐 5천만 원 기본 공제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시행을 하더라도 크게 뭐 주식시장의 변동은 안 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에 앞서서 주식시장의 어떤 불공정한 상황을 조금 고치고 그다음에 하는 게 맞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이소영 의원의 예. 생각인 것이고 또 말하자면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거래세는 폐지하고 그럼 이걸 시행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입장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수정 후에 도입하자 크게 대별하면 아니면 일단 조금 유예를 하고 보자. 라는 건데 사실 그게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유예를 잠깐 하면 그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예.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는 24일 날 그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시행은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4개월 뒤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 추석 지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예상하기로는 유예하면서 그동안의 그 문제점들을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유예하는 쪽으로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유예냐 완화냐 어찌됐든 좀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의정협의체가 어떻게 추석 전에 출범 가능한 겁니까? 국민의힘은 일단 뭐 개문발차 일부 의료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출범시키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고요.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피해를 보는 분들은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단 직접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석을 안 하더라도 예. 또 의사협회가 지금 두 단체가 제일 중요한 의료계 단체인데 일단은 불참 의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두세 개 단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개혁 방향이나 그 의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예. 특히 지난 보건복지부가 2월 달에 이 2,000명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를 처음에 발표했을 때 민주당이 논평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늦었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그 동력에 그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을 자꾸 꼭 개혁 의대 정원 문제나 의료 예. 개혁의 문제가 잘못된 것이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 다만 지금 그로 인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의료계에 상당한 반발이 있는데 그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예. 머리를 맞대고 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점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가 가동이 되는 것이 너무 바람직하니까 좀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하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특히 지금 한동훈 대표와 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 없는 예. 또 의제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자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른 조금 전향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그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졌던 생각들을 좀 펼쳐놓고 또 합의를 이뤄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야 의정 협의체는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초로 제안을 했던 그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부 의료단체 그러니까 사실 핵심적인 단체는 아직은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전공의 단체라든지 의사단체에서는 이제 아직 들어올 기미가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 야당에서도 이런 상태에서는 미완성된 그 협의체는 참여할 수 없는 쪽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참여를 한다고 지금 그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표성이 있는 단체냐, 예. 대표를 해서 논의를 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뭔가 그 무한 책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여서 추석 전에 그냥 한동훈 대표가 그냥 본인의 이미지 제고 내지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지금 이거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건데요. 다 열어놓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3년 안에 의사 1,000명 늘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네.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는 봤더니 그냥 잘 돌아간다. 의료 붕괴 염려할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지난 설보다 더 잘 가동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지난번에 대통령이 경제 확 살아나고 있다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좀처럼 거기에 공감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 돌면서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런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문만 열어서 응급실이 그냥 오픈만 돼 있으면 그게 잘 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잖아요. 실제로 의사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특히 쉬는 날 없이 특히 밤에 이렇게 잘 가동이 돼야 되는데 문만 열고 전화만 받았다고 해서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총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이나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비서관들 파견한다는 얘기, 엉뚱한 얘기나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고 네. 회의록마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추석 때 응급실 대책도 다 미봉책 같고 이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빨리 이거 협의체를 가동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인데 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2006년에 의학분업 당시에 351명 정원 축소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야당도 찬성했고 국민들도 다 거기에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수가 찬성했던 정책을 이런 식으로 속도전으로 망가뜨릴 수가 있나 정말 그것도 신묘한 제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351명이라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 숫자가 만약에 예. 중요하다면 그런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협의체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만든 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거기에서 합의를 이룬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빨리 만들어서 논의 테이블을 가동시키는 게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도 오락가락인 것 같고 나오는 정책은 다 미봉책 뿐이어서 굉장히 기대난망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오후에 고위당정이 열리죠. 네네.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어떤 뭐 카드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장의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 진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지금 말씀하신 당장의 전공의들이 어떻게 복귀를 시킬 것이냐. 예. 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좀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의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논의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뤄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이런 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 본질과 좀 비본질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지금 김유정 의원님 뭐 일견 타당한 말씀인데 현장이 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가 무조건 뭐 100%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 또 의료계 자체가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다 봉쇄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늦었지만 지금 뭐 민주당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고 또 의지가 강하니까 어쨌든 정치권에서 직접 당사자는 정부와 어찌 보면 의료계의 의사들이긴 하지만 또 그 피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또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이 다 전파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좀 중재를 해보자, 또 역할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정말 뭐 앞뒤 토달지 말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최대한 일단은 직접 당사자인 의사들의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기울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하세월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을 하고 들어오는 단체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야 정만이라도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서 열어놓고 어떤 시기에 어떤 단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선제 조건, 뭐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일단 테이블에 모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좀 받아들이고 뭐 어떤 결론이 날지 안 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언론에다 대고 각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만 알겠습니다. 협의체가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여야정 협의체부터 좀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또 수용할 수 있을까요? 당에서도 수용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도 그거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빠진 그런 가운데 어떤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했던 말에 반복이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 쌍특검법이라고 그러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이 세 가지 법안을 안건조정위까지 갔다가 해서 전체 통과를 시켰고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이걸 이제 처리하려던 그런 그 속도감을 갖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하지 않고 일주일 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추석 지나서죠. 그래서 요 세 개 법안을 그때 이제 상정할 뜻을 이제 비췄고. 거기에 대해서 여도 야도 조금 이제 불만인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뭐 어제 법사위 예측한 대로 정청래 법사위가 늘 하던 방식 그대로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퇴장한 상태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국회 운영이 언제까지 이렇게 무한반복될 것인지. 다만 거기에 이제 국회의장께서 처음으로 이제 제동을 걸은 거죠. 근데 물론 본회의 날짜에 협의되지 않은 일주일 뒤 19일이라는 본회의 날짜를 또 지정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또 추경호 대표의 일부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기 뭐 김유정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가 대정부 질문 과정에 법안을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 거의 날치기 통과하는 그런 법안들을 그 대정부 질문에 끼워넣기 하듯이 저런 식으로 고 법안만 상정을 하라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도 좀 너무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뭐 일부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그래 오히려 국회의장이 저렇게 중재안을 내서 오히려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이 오히려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뭐 좋은 어떤 중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언론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주일만 뒤로 간 것이지 뭐 달라질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어찌 보면 추석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이 현명한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저는 그것이 19일이 됐던 26일 날 예정됐던 26일이 됐던 저것을 저런 식으로 계속 뭐 특검과 또 탄핵안 또 본인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 법안들을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무한 반복되는 또 거부권이 또 예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언제까지 22대 국회 내내 그것을 할 것인지 저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의정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명분으로 해서 일주일 뒤로 미뤄졌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주일 뒤에 이 3개 법안이 동시에 통과될까요? 통과가 되게 되면 또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내일 처리를 한다고 하면 추석 연휴 내내 아마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여야 의원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여야 의정 협의체에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게 가장 우선 급선무니까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열어서 박지원 이제 위원장이 최연장대로서 통과를 시킨 법안인데 절차상 하자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도 못 올린다고 하니까 이거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 심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반발도. 그래서 진성준 의장이 그럼 지역화폐법이라도 좀 올려서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타협점이 찾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절차상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구했던 안건조정위까지 거쳤기 때문에 저는 추석 전에 지역화폐법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다못해 이거라도 해달라 셋 중에서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잘 감은 안 잡혀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뭐 대정부 질문 있는 날 또 오늘 가능성도 그게 조정이 되면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일주일 미뤄서 하는 것보다는 추석 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여당도 딱히 이걸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법사위에서도 자기들 원하는 것만 좀 통과시킨 상태고 본회의에 지금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지정해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후 국회 상황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